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하남 교산 2030년 경기도 최고가 예상 최고로 비싸질 아파트 고르는 방법, 정답은 역세권이란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아시다시피 교통이 좋은 곳에는 인구가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인구가 많이 몰린 곳에는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스토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자료고요. 남양주 왕숙 등 5개 지구의 신도시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사진 첫 공개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남 교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고수는 3기 신도시 중 하남이 단연 최고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리서치 조사한 거 자료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0년 9월 4일 자료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도를 기록한 것은 하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하남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높은 선호도, 즉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상승 조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남, 송파, 여의도 등 환승하지 않고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다이렉트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면 굉장히 그쪽 일대의 집가는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곳에 3호선 계획이 더불어서 수립이 됩니다. 3호선 노선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버스 터미널, 이게 어디죠? 지방으로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통팔달로 편리한 교통편이 많이 들어가 있죠. 더불어서 대곡과 연신내, 지금 GTX A 노선 공사하고 있는 구간, 마지막으로 이미 개통된 수서역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서,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터미널, 대곡, 연신내 등 굉장히 주요한 노선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 어디서? 교산 신도시에서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큰 면적인 교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뒷페이지에 나왔던 문서예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구현황입니다. 자, 위치는 하남시 천연동, 충궁동, 교산 일원에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32,000호를 만든다고 해요. 그 중에서 노란 색깔 섹터에 들어가는 교산 신도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철도 노선은 이미 운영 중인 지하철 5호선이 있고요. 지금 이 하남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역사는 지하철 5호선이 들어가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서하남로 확장 노선 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죠.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3호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는지 봤더니, 지하철 3호선은 요 강변길가를 따라서 들어갈 것으로 제가 봤을 땐 예상이 되고요. 요 축을 중심으로 개방적 경관이라고 해서 날개 모양으로 도시가 그려진다고 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보면은 굉장히 멋진 신도시가 그려질 걸로 구성이 되고요. 그 가운데는 공원이 들어가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적 경관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은 뭐냐면요, 덕풍천을 중심으로 끼고 그 사이에 3호선이 들어가고, 덕풍천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일대로 들어가고 그 좌우편은 중고층 주거지로 멋지게 신도시, 즉 독수리 날개처럼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지하철 3호선 신설역을 넣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감 들어보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가운데 덕풍천이 이렇게 예쁘게 흐르고요. 그 중심을 지하철 3호선이 현재는 5금까지밖에 없는 노선을 하남시청역까지 끌어서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3기 신도시라고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사이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교산 신도시 페이지를 제가 열어봤어요. 굉장히 멋진 조감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고층 건물, 굉장히 높은 건물도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멋진 공원과 그 밑에 수변공원, 도로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 교산 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3기 신도시 하남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기존의 도심, 즉 위쪽에 미사지구,
풍산지구, 현안 2지구 등이 위치해 있는 게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이어서 교산 신도시를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시의 연담화 기능이다. 즉 도시와 도시는 서로 달라붙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뭐가 연결을 한다? 도로와 철도가 연결을 하더라. 윗집에, 즉 위쪽에 있는 타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타운의 아파트 가격도 큰 영향을 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원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높은 금액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강남으로서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편리하다는 거예요. 현재 분당이나 과천만큼이나 편리한 교통편이 멋진 신도시 동쪽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감도 사진 하나 더 멋진 거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셔야 될 중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빨간 색깔 건물 쪽으로 지하철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근처, 이 일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죠. 커다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내가 선점한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이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없었던 지하철이 들어온 곳 중에 대한민국 내에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진 곳은 없더라. 그래서 고층 건물이 들어가는지가 어딘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 일대에 분양을 받는다면 굉장히 재미난 일이 생길 거다라고 정고수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편에 대해서 하나 더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핑크 색깔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세트로 보시면 돼요. 송파 하남간 도시철도, 그래서 오금으로부터 교산신도 지나 하남시청역까지 들어가는 철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3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번입니다. 국방 색깔 같은 경우에는 BRT 신설, 즉 노란 버스, 빨간 버스, 파란 버스, 초록 버스 등 광역버스를 이곳에 신설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교산지구 환승시설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동남로 연결도로 BRT 신설이라고 해서 송파 일원으로부터 다이렉트로 하남 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멋진 도로를 신설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3호선 과연 들어갈까요? 자, 제가 최근 2020년 11월 15일자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남시 교통혁명 플랜 수도권 교통도시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뉴스였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교산지구 3호선 연장으로 내년 결론 6월 확정 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호선 하남 연장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포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21년 6월 달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의 건물 높이는 지하철 역사의 강력한 시그널이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자료냐면요. 서울시 대중교통 역중심생활권 형성방안이라는 자료고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역세권의 정의 및 공간 범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가운데 회색깔 점이 여기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 일대에 가장 가까운 지역은 업무상업 복합 용도를 넣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600m, 즉 이 노란 색깔 섹터권 같은 경우에는 주상혼합을 넣도록 하겠다. 그리고 1km 반경은 주거 용도로 넣는 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 없다가 들어가는 도시에는 이러한 것들, 즉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업지구가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짓게끔 되어져 있어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거, 공업, 녹지보다는 훨씬 더 용적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그 주변 가까운 건물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지난 과거에 만들어졌던 신도시를 싹 다 봐도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도시 빨간색 상업지가 몰린 곳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찾기 전에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좀 더 쉽게 남들보다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의 제목은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고요.
자, 이 사이트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궁극적으로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신도시, 도시를 만들기 전에는 환경영하 평가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져 있어요. 이때 토지의 용도가 어느 정도는 정해질 수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산 신도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교산이라고 검색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남 교산 공공택지지구라고 해서 완료일자 2019년 9월 25일자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시그널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산 신도시 예정 부지의 토지 이용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보시는 방법은요. 주황 색깔은 전, 옅은 초록 색깔은 답, 노란 색깔은 대지, 짙은 초록색은 임야, 그리고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깔은 도로, 그리고 기타가 짙은 쥐색깔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의 현재 대부분 구성 중인 토지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요. 주황 색깔 전 많이 보이고요. 짙은 초록 색깔, 임야 좀 보이고요. 답이죠. 옅은 초록 색깔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일이죠. 주거 용도를 57.8%, 그리고 자족 지원 시설을 14.2%, 상업 용도를 2.8%, 공원 녹지를 25.2%를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안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곳에 상업지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 즉 철도역이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안 2 두 번째죠. 토지 이용 중심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은 상업지를 이쪽 일대에 한 군데 많이 넣고 이어서 하남시청 쪽으로 3호선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수는 이 조감도를 보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층 건물이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 이곳 한 군데, 이곳 한 군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안 1번을 보면요. 한 군데, 두 군데 이어서 하남시청 쪽으로 연결이 되는 철도 노선으로 볼 수가 있고, 대안 2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나온 조감도상을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즉 3기 신도시 내에는 2개 내지 3개의 철도 노선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감도 검토상 대안 1로 만들어질 확률이 클 것이다 라고 정보수는 예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구입 전 토지의 용도 빨간색 그 앞을 선점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제가 전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색깔이 많이 모여져 있는 신도시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길면은 7년 정도는 좀 불편한 교통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중심으로 바로 앞에 철도 노선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결론은 이 아파트 가격은 그 신도시 내의 그 어떠한 아파트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빨간 색깔이 어디에 많이 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개 과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2009년도에 항공뷰 동탄 신도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뒷배경을 보면요. 지금 현재 교산 신도시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전, 답, 임야,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신도시가 과거에 2009년 동탄 신도시 항공뷰 사진이 되겠고요. 현재 2020년 동탄 신도시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현장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멋진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다. 거의 다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탄 역사의 위치는 이미 이곳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동탄 역사가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상업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이 우측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이 아파트가 이 동탄 신도시 내의 주거용도, 즉 3종 일반 주거지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비싸다는 것을 현장 가면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동탄 역사가 들어가기 전에 신도시를 선점하고자 한다면은
그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곳 바로 앞에 아파트를 선점한 사람이 위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판교에서도 빨간 색깔 한번 찾아볼까요? 판교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허벌판을 이렇게 도시화해서 구분지어서 만들고 있는 항공뷰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2009년 사진이고요.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나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현재는 판교 신도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나 이곳에 판교역이 멋지게 들어와 있더라 라고 정고수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지역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고요. 위례 신도시는 현재 철도가 들어가 있지 않죠. 과거 사진 보면요. 골프장도 있었고요. 전답, 임야, 학교 등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대부분이 이쪽은 임야로 사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보니까 빨간색은 상업지, 노란색은 주거지, 파란색은 공업지, 많은 부분이 노란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군데군데 빨간 색깔의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2020년 항공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례 신도시고요. 많은 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의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한번 보니까 빨간 색깔이 이렇게 군데군데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 일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현재는 철도가 아예 없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주민공청안이라고 해서 2020년 4월 달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부 시설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쪽 일대에 트램이라는 철도를 넣겠다고 이야기해요. 트램이 뭐냐면 좀 작은 철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달리는 약 버스보다는 조금 더 큰 레일을 갖춰서 위례 신도시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일대의 철도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빨간 색깔이 많이 들어간 곳에 역시나 역사가 스탑하더라. 트램도 스탑하더라. 정고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정고수는 왜 빨간색을 주목하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할까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죠. 양주의 옥정 신도시라는 사진을 제가 한 장 가져가 봤는데 2009년도도 보시는 바와 같이 허벌판이었죠. 아무것도 없던 소똥 냄새 나는 시골 도시가 이렇게 색깔이 입혀집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이곳 일대 사거리에 7호선이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고서 집값이 들썩들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미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요 바로 앞에 있는 집값들은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사실 이 옥정 신도시 이쪽 일대 이편한 세상과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싸게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다른 여타 어떠한 신도시보다 높은 집값을 자랑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업지, 즉 편리한 시설이 바로 앞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 지하철도 예쁘게 빨간 색깔이 뭉쳐져 있는 그 사거리 코너 자리로 들어오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이쪽 일대의 아파트, 이 신도시 내에서 최고가를 자랑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공식을 바탕으로 교산 신도시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죠. 상업지가 많이 뭉쳐져 있는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더라. 이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이 신도시 내에는 없더라. 즉 내가 먼저 아파트를 선점하고 있다면 내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감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요 일대의 주거지를 선점하시는 게 어쩌면 답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쪽 우측 끄트머리에도 아파트가 들어갈 거고 이 좌측 끄트머리에도 아파트가 들어갈 건데 정고수 같으면은 고층 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환장하고 달겨들어서 당첨받는 게 정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리죠. 자,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즉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업지가 정해지면 상업지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아까 계속 반복해서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상업지로 철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철도 노선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부동성 그 어떠한 것도 움직일 수 없다.
부증성입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토지의 양을 물리적으로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다. 즉 상업지 너무나도 매력적인데 더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상업지가 들어간 곳이 있다면 그 옆에는 집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집을 너무 예쁘다고 해서 더 늘릴 수 있나요? 무한정 늘릴 수 있나요? 교산신도시라는 곳은 어차피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교산신도시라는 부증성을 가진 그 타운 내에서는 상업지 옆에는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속성입니다. 토지는 다른 상품과 달리 계속되는 이용에도 불구하고 소멸나 마멸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즉 시간의 무한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악착같이 상업지가 달라붙어져 있는 옆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선점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분양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주거지, 아파트, 신도시를 만들면 한 50년 동안은 허물 생각을 안 해요. 길게는 60년, 70년도 요즘은 이야기를 하죠. 예전의 공법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주거지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속성이라는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있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땡땡 지구라는 곳이 있고 땡땡 신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대체 지구와 신도시의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간단한 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도시 대 택지지구라는 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말씀드릴게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30만 제곱미터, 즉 100만 평을 개발할 때는 신도시라고 부르고요. 그 미만은 택지지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정권자가 둘 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주체를 신도시는 정부에서 갖고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공공택지 민간 건설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고소라면은 두 개의 아파트 단지 중에 어디를 선택하냐? 신도시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요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주체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주체가 돼요. 뭐는? 신도시는. 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요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안 50.1조 확정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철도 12개 어디다 만들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도시는 국가에서 개발을 해요. 그런데 철도도 국가에서 넣어줘요. 즉 신도시 개발을 할 때는 이미 철도 역사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땡땡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나 민간건설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철도를 넣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철도 좀 넣어주세요 라고 계속 애를 쓰고 땡깡을 부려야 됩니다. 그게 쉬울까요? 주체가 되는 국토교통부, 즉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쉽게 철도가 들어가는 같이 맞물려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 쉬울까요? 정보수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신도시 내에 상업지가 뭉쳐져 있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선점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 단연 교산 신도시가 갑일 겁니다. 이 중 여기 들어올 곳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그 앞에 아파트를 선점하는 게 어쩌면 탁월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산 신도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더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상업지가 들어갈 것, 아까 환경규제 서비스에 가서 보니까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갈 곳에 대한 토지 용도 1안과 2안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중에 조감도를 보니까 1안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크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고층 건물이 들어가는 곳은 서울생활 역세권 중심 생활 형성 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높은 건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일대의 용적률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더라. 그 앞에 있는 곳에 아파트를 선점하게 된다면 내 아파트 바로 앞쪽에 지하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서였습니다. 안녕.